고정비, 고정원가. 일반적으로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건 월세라든지 아니면 감가상각비 이런 것처럼 그냥 이 기간 동안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들을 기간 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간 비용들을 이제 우리는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원가 요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럼 이번에도 그래프를 보면 자, 이번에도 Y축에 먼저 총원가를 둘게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 중국집의 월세가 6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월세가 60만 원. 자, 그럼 월세가 60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에, 자, 이번에 이제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월세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조또는 짜장면. 자,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월세는 얼마일까요? 60만 원이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하나도 못 만들었으면,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월세는 하나도 못 만들어도 60이고 100그릇 만들어도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200그릇 만들면 그래도 60, 300그릇 해도 60, 400그릇 해도 60. 이번에는 총원가 그래프가 일정하게 되죠. 변동비에서는 단위당 원가 그래프가 일정했는데, 이번에 고정비 원가 형태 그리는 거는 총원가 그래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바로 쓰면 얘는 조업도가 증감하여도 총원가는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총원가는 일정하다. 혹은 총고정원가는 일정하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총고정원가를.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짜장면 만들 때 짜장면 한 그릇에는 당연히 모든 요소의 원가가 다 들어가 있겠죠. 거기는 재료도 들어가 있고 전기세도 들어가 있고 뭐 가스비도 들어가 있고 배달하시는 분의 임금도 들어가 있고 가게세도 들어가 있고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보려고 하는 건, 그럼 짜장면 이 한 그릇에 월세는 얼마씩 들어가야 될 것이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월세가. 자, 그럼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에 월세는 얼마씩 넣어야 될까요? 6,000원씩 넣어야 100그릇 팔면 60만 원이 나오겠죠. 일단 이 집은 망했죠. 그럼 월세만 6,000원씩 넣으면 짜장면 한 그릇에 도대체 얼마야 되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하지만 자, 내가 짜장면을 한 달에 200그릇 만든다면, 그럼 월세는 한 그릇에 얼마씩 들어가죠? 단위당이 한 그릇 당이잖아요. 200그릇 만들면 한 그릇에 3,000원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200그릇 다 하면 60만 원 월세 나올 거잖아요. 그럼 300그릇을 하면 2,000원만 들어가면 되겠죠. 2,000원만. 그럼 400그릇 하면 이제 좀 어려워지죠. 1,500원만 하면 되겠죠. 그럼 400그릇 하면 댓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만나는 선을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이 나오죠. 우리 이걸 반비례 곡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우리는 한 그릇에 넣어야 되는 건 작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6만 그릇을 팔면 한 그릇에 10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작게 들어가고 단위당 원가는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많이 들어가는 게 이게 우리 고정비 원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글로 쓸 때는 조업도가 증감하면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적으로 감소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작게 만들면 작게 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번 주말에 혹시 치킨 드신 분 있나요? 치킨 먹었어요? 아, 좋았겠어요. 아니 저는 못 먹었어요. 먹고 싶었는데. 아니 제가 물어본 거 집 앞에 치킨집하고 강남에 치킨집하고 했을 때 어디가 더 비쌀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여러분 집 앞이 더 비싸요? 강남이 싸요. 아니 오늘 가는 길에 드시고 가세요. 저는 저녁 수업 있어요. 근데 그 강남이 왜 더 싸냐면 자, 여러분 집 앞에 통닭집에 월세는 얼마 정도 할까요? 비싸봐야 2, 300이에요. 뭐 싼 곳은 100만 원, 요즘 60만 원짜리는 없더라고. 그만 100만 원하고 비싸봐야 200, 300 사이에 될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내려가다가 있는 길에 치킨집, 저 치킨집 월세 얼마일까요?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 한 3천 정도 해요. 자, 그럼 일단 동네 앞이 200이라 생각하고 여기가 3천이면 15배죠. 맞죠? 자, 여러분 집 앞에 통닭이 하루에 닭 몇 마리 팔까요? 50마리 팔까요? 주말에는 팔아요. 100몇십 마리씩 팔아요. 근데 평일이 절망적이라서 일평균 50마리가 안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 50마리 판다 볼게요. 여기는 몇 마리 팔까요? 2,000마리 팔아요. 자, 그러면 월세를 나눴을 때 고정비는 여기가 싸죠. 그래서 여기가 가격이 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이런 말하죠. 강남은 가격은 싸다. 맛은 없다. 하지만 신선하다. 회전이 빠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생각보다 비쌀 거라 생각했는데 음식 먹어보면 생각보다 안 비싸요. 왜냐하면 물량 장사가 돼서 그런 거예요. 물량 장사가. 근데 방금 제가 어마무시한 양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장사 잘 되는데 왜 사라지지?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잘 돼야 되거든. 고정비를 날려 먹어야 되는 거지. 그거에 가지고 뭐 이제 되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 통큰 치킨 대기업은 가능한 게 뭐냐면 그 롯데에서 옛날 통큰 치킨 할 때 이야기 많이 많았었죠. 걔네들은 요거를 해요. 이 가게를 세를 낸다면 얼마 월세를 받을 것이냐. 자기도 운영했을 때 그러면 이걸 이제 이 가게로 해가지고 했을 때 얼마가 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 마리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팔았는데 몇 마리가 안 되면 통구치킨 닫고 넘으면 하겠다라고 롯데가 먼저 시작해서 했는데 훨씬 넘어서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이마트 홈플에서 다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먼저 총 때문에 한번 시작했고 자기들이 계산한 고정비의 개수 이야기한 것들 있죠. 고정적으로 늘 들어가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넘어서도록 이제 있는 쪽에서는 가능한 역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지금 고정원가 형태 그리는 게 기간 비용들인 거예요. 많이 만들든 작게 만들든 상관없이 총원가는 일정한 것들이야. 그러면 이거 많이 만들수록 단위당 원가는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고정 이 앞에 변동비 원가 형태 그리는 거는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많이 만들든 작게 만들든 한 개 넣어야 되는 양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많이 만들면 비례적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게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건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는 원가를 디테일하게 분류할 때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얘는 빼도 박도 못하고 나가야 될 월세일 거잖아요. 근데 변동비 원가는 내가 많이 만들 때와 작게 만들 때에 들어간 요소를 다르게 생각하면서 내 자금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발생해요. 근데 꼭 이렇게 변동비하고 고정비하고 딱 구분 지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준 변동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중간이
이제 준자 붙는 건 이제 셈이죠. 이거는 총원가 그래프만 가지고 해요. 총원가만 가지고. 자, 우리 총원가 그래프를 보면 총원가 그래프가 변동비 원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고정비 원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었죠. 그죠? 이렇게 생겼 너무 없어 보이나요? 이 앞에 썼던 게 총원가 그래프 저렇게 생겼었잖아. 그죠? 근데 얘가 줄자가 붙었지만 메인은 변동이잖아. 그러면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많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비례적으로. 그런데 줄자가 붙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 하나도 안 만들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얘는 조업도가 0인데도 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쓰면 쓸수록 증가하는 형태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준변동 원가라고 하는데 이 구간을 기본 요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간을 기본 요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 느낌이 이해가 좀 가죠. 기본 요금 있다가 많이 쓰면 이제 더 증가하는 것들. 자, 예를 들면 주로 나오는 게 요즘 자주 나오는 게 데이터 정액제. 이건 얼마 쓰든 작게 쓰든 몇 기가 정해 놓으면 그때까지 요금 똑같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더 증가되죠. 과거에는 전력비가 나왔어요. 저도 수업할 때에 전기요금이 나오면 그냥 준변동원가 찍으라 그랬는데 한번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이재기 신청을 했는데 엄청 세게 했나 봐. 하급됐나 봐요. 전기요금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가냐고. 누가 진상점 계속 그건 너무 정말 웬만하면 그 사람도 그런나 보내요라고 할 건데 걔가 좀 많이 벌했나 봐요. 우리 학원은 아니에요. 누군가 세무사에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깜짝 놀랐는지 전력비리 시험을 안 내요. 그 다음부터 최근 기출 문제 보면 전부 다 데이터 정액제 문제예요. 아 정말 나보다 심한 사람들 있죠. 아니 어떻게든 올라가잖아. 많이 쓰면 올라가는 건데 물론 틀리만은 아니 저 시절이 그 여름 엄청 옛날에 역대 최대 덥다면서 에어컨 막 난리 나고 했을 때요. 전기요금하고 그때 저 바보짓 하고 제가 오피스텔에 사는데 전기요금 많을 줄 알고 끄고 있다가 마지막에 알았어요. 똑같이 하루 종일 때도 3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상업용 전기인지 모르고 점점 옆에 더운데 정말 바보질했어요. 마지막 달에 그 창문 열어놓고 에어컨 들어가고 있었어요. 집에서. 근데 그때 전기 때문에 누진 제도 때문에 막 뉴스가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거 가지고 이야기했나 봐. 그건 적당히 하지.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 중에 계속 나와요. 어떻게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기본 요금 있다가 더 쓰면 증가하는 거. 근데 이걸 그래프만 가지고 나올 때 이런 글자가 안 적혀 있고 딱 진짜 이렇게 선만 그림이 있어요. 선만.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썼다 치울 거예요. 이거랑 현혹되시면 안 돼요. 쟤하고 얘하고 현혹되시면 안 돼요. 얘는 y가 총원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정 조업도 구간 동안 얘는 무료란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얼마 정도 쓸 때까지는 요금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간 넘어가면 그런데 이런 건 그래프를 안 써요. 그래프는 이런 경우에는 여기로 잘라버려서 비례 그래프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는 없애버리고. 무료 구간은 그래프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발생할 때부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오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래프네 하고 그냥 버려버리시면 돼요. 아니면 얘가 답일 거예요. 틀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하나가 준고정 원가. 자, 이건 단위당 원가 그래프는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 너무 깜짝 놀라는 그래프라서 절대 쉬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가 뭐 두세 개 같이 교차되고 그럴 거예요. 괜히 제가 호기심 발동해가지고 물어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단위당 원가 하면 이점에서 이렇게 만나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궁금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에 변수 주니까 얘가 이렇게 돌면서 움직이더라고. 태풍처럼 돌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지 말자 그랬죠. 저거. 그냥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초원가만 나올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럼 쉽죠? 그럼 초원가는 자 중고정 원가는 주로 예로 나오는 게 얘가 생산량이 한정되는 기계장치 임차료를 주로 예로 나와요. 시험에서. 생산량이 한정된다는 건 한 달 동안 최대 생산 가능한 게 1000개인 기계장치가 있다. 이거 한 대 빌리는 데에 100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주문이 한 달 동안 몇 개 들어온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왜 이거 변동이었었죠? 정신줄 났어요. 준고정비예요. 죄송해요. 지금 고정원가도 쓰고 고정비라도 쓴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거라고 쓰는 건데 제가 잘못 썼네요.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빌리는데 한 대 100만 원인데 한 달 동안 생산을 1000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한 대든 한 개를 만들든 몇 개를 만들든 1000개까지는 한 대 빌려 쓰면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 주고 빌려요. 한 대를. 그럼 쭉 만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1000개까지는 한 개만 빌려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주문이 1001개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기기가 2개 있어야지. 아니면 1000개밖에 못 만들어서 주문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기를 한 대 더 빌려야 되겠죠. 그러면 기계 빌리는 2개 빌리니까 2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일정 구간까지는 일정하다가 그 조업도 구간까지 일정하다가 그 구간을 넘어가면 이제 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0개까지는 2개면 되는데 주문이 2001개 되는 순간 또 한 개 더 빌려야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일정 조업도 구간까지는 일정한 값이 총원가가 나오다가 그 구간을 증가하면은 이제 넘어가면은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구간 넘어가면 변동원가처럼 증가하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끝까지 일정하면 그냥 고정원가고, 끝까지 계속 그냥 같이 가면 고정원가인 건데 얘는 가다가 어느 구간을 넘어가면 증가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줄 때도 있고 이걸 선을 연결해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보여줄 때도 있고 선을 그어서 혹은 이걸 말로 할 때 계단 형태의 그래프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계단처럼 생겼으니까 뭐 계단 형태라고 하겠죠. 자, 이게 우리 중고정 원가의 원가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에서 124페이지에 원가 계산의 절차, 이건 지금 보지 말고, 자, 오른쪽 125페이지에 제품 생산 형태에 따른 분류. 제가 형태 다르다 그랬죠. 형태는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따 나중에 우리 다 할 거예요. 개별 원가 계산 가지고 뭐 1시간도 또 할 거고 종합 원가 계산도 한 2시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리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아래 계산 시점에 따른 분류 있죠. 얘가 개별 원가 계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도 따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로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지금 분류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산 범위에 따른 분류라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얘는 분류만 설명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자, 이렇게 다 더하면 뭐가 된다라고 했죠?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했죠. 아주 중요한 공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더 정확한 원가 통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원가회계는 재무제표든 재무회계에 쓰는 재무제표든 관리회계든 전부 다 유용한 정보를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이제 우리한테 말썽을 일으키는 애가 제일 골칫덩어리가 뭐냐면 제조간접원가예요. 도대체 어디 쓰는지 모르잖아. 얘는 어디 쓰는지 아니까 통제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호두값이 올랐어. 그럼 호두과자 작게 주든지 안 팔면 되지. 그죠? 근데 밀가루 값이 올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가게를 문 닫아야 되나? 그런 방식처럼 지금 제조간접 원가가 올랐을 때 도대체 뭐에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강성 문제인데, 일단 이 제조간접 원가를 우리가 방금 이제 원가 행태 따른 분류했죠? 기억나시나요? 변동비, 고정비. 자, 이렇게 제조간접비를 고정비 그리는 것과 그리고 우리 변동비 그리는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눈 걸 변동 제조간접비, 얘를 고정 제조간접비, 이렇게 둘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조간접비가 정보가 필요한데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를 주면 얘 둘이 합치면 돼요. 그냥 얘가 필요한데 얘가 두 개 주면 둘이 더하면 돼요. 얘를 원가 행태에 따라서 둘이 나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직접 재료비에 직접 노무비를 더하고 변동 제조 간접비까지만 더해서 원가를 계산해 버리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얘네들만 가지고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얘도 그냥 아예 그냥 통째로 비용 처리해 버리고 얘만 빼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변동 원가 계산. 한마디로 고정 제조 간접비를 그냥 빼고 원가 통제하기 위해서 정보를 계산하는데, 그때 얘는 뭐 많이 쓰든 작게 쓰든 돈은 어차피 고정 제조 간접비는 월세는 60만 원 정해진 거잖아요. 60만 원 비용이 약 빼버리고 이제 고정 제조 간접비 말고 변동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관리회계에 유용한 정보를 주려고 들어갈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관리회계는 얘 많이 판다면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럴 때 고원이익 구하로 진입할 때 얘를 넣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앞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런 짓 했나요? 그냥 이렇게 계산했죠. 이건 고정 제조 간접원가 포함된 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부 다 같이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원가 계산. 그럼 한마디로 계산 범위라는 게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포함시켜서 계산하느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고 빼버리고 계산하냐에 따라서 우리 얘 둘의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양가로 3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4번에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보면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는 이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 의사결정과 관련 없으면 비관련 원가. 정말 이름이 묘하죠. 그냥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라고 말할 때는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만 생각, 앞에 그냥 수식어가 빠졌구나. 의사결정 관련 원가, 의사결정 비관련 원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용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남자 A, 남자 B, 남자 C 이렇게 해서 이 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볼게요. 뭐 결혼하기 전에는 뭐 10,000명을 만나든 그건 자기 인생이고 자기 즐기는 거지. 뭐 결혼하고 즐기는 것도 지 인생인 거고, 그죠? 근데 자, 이 여자는 이제 이 세 명의 남자를 만나다가 A라는 남자를 결정을 했어요. 나 이 사람이랑 살래. 그래서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그러면 남자 B, 남자 C하고는 헤어져야 되겠죠. 그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는 헤어져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나는 이 남자를 이제 선택해버리고 결혼을 했죠. 그러면 내가 이미 선택해서 결정하고 이미 저질러버린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몰 원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 남자가 이제 매몰 원가가 되는 거예요. 매몰 원가.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이 남자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이 두 남자 있죠. 근데 봤더니 B라는 남자는 대통령이 되어 있고 C라는 남자는 백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잘 됐죠? 물론 얘가 이재용의 아들이면 난 얘가 더 부러워요. 그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 얘가 잘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이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잘 된 거, 남자 B죠. 이 남자를 뭐라고 하냐면 기회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 있죠.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가장 효익이 높은 거, 그걸 기회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라고 하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한테는 회피 가능 원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주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볼게요. 자, 용어도 이해가시죠? 그럼 이 매몰 원가는 이제 이 여자한테, 이 남자는 이미 결혼하고 끝났어요. 이 남자가 미래에 이 여자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끝났죠. 한마디로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래요. 기억하셔야 돼요.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끝냈잖아. 그죠? 지금 여러분 저하고 지금 42일째인가 3일째 보고 있죠. 이 학원 안 왔으면 딴 거 공부했을 텐데 이미 끝났어요. 이 학원 온 게 매몰 원가인 거예요. 이게 매몰 원가인 거예요. 근데 여기 안 오고 딴 공부했다면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게 기회 원가인 거예요. 두 개였으면 한 개가 기회 원가고, 근데 다른 게 더 있었으면 그중에 효익이 제일 높은 게 기회 원가고. 그럼 이 기회 원가는 미래에 이제 만약에 이 여자가 딸을 낳아서 딸한테 이야기할 때 딸 남자친구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죠. 아가, 엄마가 옛날에 이런 사람 만났었는데 이러니까 참 좋더라. 그런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됐더라. 의견에 도움을 주겠죠. 그럼 이 남자는 기회 원가는 의사결정하고 관련 있는 관련 원가라는 거예요. 기회 원가는. 그럼 이 사람은 엄청난 관련 원가죠. 따라 이런 사람은 나중 되니까 엉망이더라. 만나지 마라. 얘는 꼭 피해야 돼. 얘는 못 만날지언정 얘는 피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다시 선택하더라도 저건 선택 안 해라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관련 원가예요. 관련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회 원가는 내가 선택을 했으면 한 걸 뺀 나머지 중에 효익이 가장 높은 거, 실현된 금액이 높은 거고, 우리 회피 가능 원가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서로가 비참하니까 안 좋은 거니까 어디다 안 물어봐요. 근데 표현만 알라는 거예요. 관련 원가라는 걸. 그럼 매몰 원가를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은데, 매몰 원가가 금액으로 봤을 때 얘가 역사적 원가인데, 자, 역사적 원가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취득 원가라고 오해를 해요. 취득 원가가 아니에요. 역사적 원가는 장부가액이에요.
그럼 예를 들게요. 이 남자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가 똑같을까요? 아니겠죠? 그걸 뭐라고 해요? 감가상각이라 그러잖아요. 이 남자는 막심한 감가상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장부가액이고 매몰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몰원가 물어보면 잘 보지 말고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라고 내가 설명한 거예요. 매몰원가를 물어보면 취득원가를 하지 말고 감가상각 누계 뺀 값을 찾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 달더라.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비관용 원가 제일 많이 물어봐요. 얘가 비관용 원가라는 거 생각 못하고 이미 내가 결정했으니까 의사결정 관련이 있을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취득원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취득원가가 아니고 감가상각된 거 뺀 금액이다. 그게 매몰원가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다음에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넌 나의 기회원가였어 라고 한 번 보내줘요. 그럼 회계를 아는 남자면 그래도 내가 그중에 제일 잘 됐나 보네 하고 기분 좋아하겠지.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난 너한테 버림받은 거네 라는 거죠. 다른 선택으로 인해. 그죠? 자, 그게 지금 우리 여기 아래 126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 차익원가 이런 거 설명 안 드린 건 우리한테 필요 없어서 제가 설명 안 드린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걸 가지고 이제 우리 뒤에 있는 문제들 풀 수 있는 거 볼게요. 지금까지 아직 용어 설명했어요. 근데 이 용어 설명이라 제가 말하지만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자, 먼저 교재 이쪽에다 쓸게요. 교재 507페이지로 갑시다. 자, 6번 7번 풀어볼게요. 6번 7번 507페이지에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특정 원가 대상에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직접 원가라고 한다.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원가죠. 예, 맞네요 바로. 자, 두 번째 기회비용은 특정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다. 방금 의사결정 관련 있는 원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에 총원가가 저업도 변동에 비례하여 변하는 원가를 고정원가라고 한다. 응? 이럴 때 빨리 그려보는 거예요. 총원가가 저업도에 비례하면 이거죠. 고정원가예요, 변동원가예요. 변동. 근데 얘는 고정원가란다. 그래서 틀렸죠. 그죠? 다음 4번에 가공원가에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있다. 우리 1교시 해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그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 기본원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가공원가, 그리고 우리 그 절한원가. 그럼 이게 틀렸죠? 그래서 맞는 답이 1번인 거예요. 야, 우리 1교시하고 지금 했던 것만 기억했어도 이 문제 풀었던 거예요. 그죠? 자,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려줄 거라 그랬잖아요. 다음 7번 볼게요. 다음 설명하는 원가 형태로 맞는 것은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이동통신 음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예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느낌 오죠? 보편요금제는 월요금 2만원에 기본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 문자 무제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음성 데이터 초과분에 대한 분당 요금은 이동통신사가 정하기로 했다. 뭐죠? 준변동비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또 다음 볼까요? 518페이지로 갑시다. 518페이지. 자, 6번 볼게요. 다음 표에 보이는 원가 형태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원가 형태에 대한 건데 조업도가 증가하고 있죠. 조업도가 100, 200, 300. 총원가는
일정은 300, 300, 300. 이건 어떤 거죠? 지금 이거네. 조업도가 증가해도 총원가가 일정하다. 그러면 고정비죠. 고정비 그래프죠. 이거 먼저 생각을 해서 자 1번 조업도가 부당해도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 부담액은 일정하다. 고정비에서 단위당 원가는 어떤 그래프였죠? 이거였죠. 단위당 원가 일정한 거는 변동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번 처음부터 틀렸죠. 그죠? 왜냐면 단위당 원가 부담액이 일정화됐으니까 지금 고정비인데 틀린 거죠. 1번부터 2번 위와 같은 원가 형태를 보인 예로 임차료가 있다. 고정비가 임차료 월세. 저도 예를 때 월세 들었죠. 3번에 조업도 수준에 상관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원가 총액은 일정하다. 월세 계속 일정하죠. 다음 제품 제조 과정에서 가공비로 분류된다. 가공비가 가공 원가예요. 직접 농업이 제조 간접비. 그리고 또 가공비라고도 불러요. 원가하고 비자를 섞어서 써요. 나중에 가공비 하면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 지금 우리 제조 간접비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가공비로 분류된다. 맞죠? 틀린 답이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다음 7번 원가 구성 요소의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것을 1번보다 일단 기본 원가 적혀요. 기본 원가 가공비인데 가공 원가를 가공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표현은 기본비라는 표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자 그럼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죠. 직접 재료, 직접 노무비. 그러면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인데 3번에 기본 원가에 제조 간접비가 들어갔네. 일단 얘 틀렸죠. 다음 두 번째 가공비에서는 보시면 가공비는 제조 간접비, 직접 노무비니까 둘 다 맞다. 그죠? 근데 4번에 보시면 간접 재료비 맞나요? 간접 재료비가 제조 간접비잖아. 그죠? 그러면 가공비가 맞죠? 제조 간접비가 직접 노무비 예, 죄송해요. 가공비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이잖아. 그런데 방금 간접 재료비는 제조가 간접비니까. 그죠?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줄였으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기초 기본 원가, 가공 전환 원가. 근데 이 제조 간접비가 지금 얘 구성하는 건데 이 제조 간접비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가 있는 거니까 지금 간접 재료비에 들어가 있어서 얘 들어간 게 맞죠? 그 이야기였어요. 그죠? 마치 옛날에 자본 잉여금이라고 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적혀 있다고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본 잉여금이 그인 것처럼 제조 간접비가 방금 제가 간접 재료비 맞죠? 했던 이야기 이 이야기예요. 그럼 맞는 거죠? 그죠? 4번에 가공비에 간접 재료비 적은 거 맞는 거라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니까. 자, 마지막 제조 원가 이렇게 표현한다. 제조 원가는 제가 이 세 개 다 합친 거 제조 원가,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표현할 거라 그랬잖아. 전부 다예요. 제조 원가는. 그래서 제조 원가는 또 뭐야 하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제조 원가는 쟤네들 다 더한 거예요. 제조 원가라고도 하고 총 제조 원가라고도 하고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지막 거는 볼 필요가 없었죠. 그죠? 자, 지금 했던 게 원가 분류인데 지금 우리 1시간 방금 막 봤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 기억이 나면 천재기. 그죠? 이제 보면서 익숙해지려고 제가 문제 보는 거예요. 문제 보면서 방금 이거였어 계속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또 528페이지.
6번 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직접 재료비는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 원가가 증가한다. 자, 재료비죠. 재료비는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죠. 변동비 원가 형태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니까 맞는 이야기죠. 자, 다음 2번 조업도가 무한히 증가할 때 단위당 고정비는 1에 가까워진다. 왜? 단위당 고정비 이거 이게 1에 가까워질까요? 0에 가까워질까요? 0에 가까워져야지. 왜 1에 가까워져? 근데 1이라는 건 뭐냐면 최소 이 물건의 1단위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은 맞아요. 숫자 1에 가까워진다는 아니고 왜 1을 띄워놔? 점점점 0에 가까워져요. 한 개당 0.몇 원 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3번 관련 범위 내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변동비 단위당 원가.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는 200원. 그 이야기죠. 그래서 3번 맞고 4번 제품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 요소로 인하여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나 단위당 변동비 이하로는 감소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1보다는 작아지지만 최소 하나의 단위보다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 얘 가격이 있는데 최소 얘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답이 2번이에요. 한 거 참 어렵죠. 이건 제가 봐도 어려워요. 말이. 자, 7번 볼게요. 다음 중 원가 추적에 따른 분류로 가장 맞는 것은 자, 추적에 따른 거. 처음에 제가 추적 가능하면 직접 원가, 추적 불가능하면 간접 원가. 그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1번이죠. 이해가셨나요? 자, 다음 541페이지. (541페이지) 자, 7번 541페이지 7번 다음은 주식회사 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내년 예상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장치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느낌 오나요? 아나? 그럼 안에 내용 볼게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 대수는 2대. 기계장치 한 대당 최대 생산량 10,000개. 기계장치 한 대당 원가는 2천만 원. 내년 예상 생산량은 24,000개. 그럼 3개 있어야겠네. 그러면 한 대당 2천만 원이면 6천만 원 들어가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준 고정 원가였죠. 제가 생산량이 한정된 기계장치 임차료 가지고 주로 예를 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그럼 준 변동 원가의 준 고정 원가의 그래프는 4번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예요. 다음 552페이지.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단위당 변동 원가는 어떻게 됐죠? 제가 잘 나온다 그랬잖아. 계속 넘길 때마다 이거 나오죠. 5개 중에 한 개면 20%예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죠? 단위당 변동 원가는 방금 제 말한 대로 생각하면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둘 만하죠. 지금 5개 중에 한 개가 지금 보시면 10바닥 넘어가잖아. 다 그냥 매 회차마다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한 거 가지고. 그럼 이거죠. 단위당 변동 원가, 단위당 원가가.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보면 각 조업도 수준에서 일정하다. 맞죠? 그래서 답 1번이네요. 맞는 건 물어봤으니까. 2번은 각 조업도 수준에 감소한다. 그럼 고정 원가죠. 반비례.
다음 3번은 조업도 증가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증가한다.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일정한데 증가 감소는 다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또 다음. 지금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다음 회차예요. 562. 자, 6번 볼게요. 조업도가 0일지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6번이에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원가가 발생하는 형태를 지닌 원가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조업도가 0 하나도 안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기본 요금인가봐. 그리고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발생한다. 준 변동 원가죠. 준변동비. 답 4번이죠. 자, 다음 우리 그 바로 아래에 7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원가 개념이 가장 잘못 연결된 것은. 자, 1번 기회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원가다. 아니죠. 이건 매몰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 발생했고 의사결정과 관련 없는 건. 기회원가는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가장 잘 돼. 그래서 미래의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원가라고 그랬어요. 다음 가공원가는 직접 노후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한 금액이다. 정말 생뚱맞게 툭툭 튀어나오죠 얘네들.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 맞죠? 자, 3번 문제는 처음 봤지만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말은 통제 가능 원가는 특정 부분 경영자가 원가 발생을 관리할 수 있으며 부분 경영자의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가다. 통제가 가능한 게 통제 가능 원가, 통제가 불가능한 게 통제 불능 원가예요. 그럼 통제가 가능한데 실적이 안 좋으면 경영 성과가 안 좋은 거고, 통제가 불가능한 거는 그 사람의 탓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다음 4번의 변동 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상관없이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총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비례하여 변하는 원가다.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총원가는 비례한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얘네들이. 자, 다음 571페이지 갈게요. 571. 자, 571페이지에 6번. 자, 다음 중 고정원가 단위당 원가 형태를 나타낸 것은. 자, 몇 번이에요? 몇 번? 그거 3번 맞죠? 반비례잖아요.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줄어드는 거. 그러면 반비례 그래프는 3번이죠. 그죠? 자, 그래프도 볼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자, 다음 580페이지로 갑시다. 자, 6번. 자,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없는 것은. 방금 원가 행태였죠. 행태하면 제가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그럼 직접비는 뭐죠? 또 이상한 표현 있죠. 직접 원가요. 추적 가능한 애들. 아, 정말 얘네들 이상한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빗자 봤는데 이상한 거 처음 보는 느낌이잖아. 그럼 빗자를 원가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들어본 적 있는 걸로 바뀔 거예요. 직접 원가면 들어본 적 있는 걸로 느낌이 바뀌죠.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590페이지. (6번)
자, 다음은 변동비에 관한 설명이다. 설명 및 도표이다. 잘못된 것은 1번 조업도 변동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말한다. 자, 변동비에 대한 거니까 조업도하고 비례적으로 총원가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맞죠? 한 그릇당 200원 일정하다. 다음 3번에 변동비 총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변동비 총원가 비례 그래프네. 제가 그렸던 그래프죠. 잘 나왔고 다음 4번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이건 고정비 이야기죠. 그죠? 나중에 이 원가 회계 문제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거 나오죠. 그럼 제가 답변을 짜장면 한 그릇 그렇게 대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들 알아듣더라고요. 방금도 짜장면 한 거 이야기하니까 200원 그러니까 느낌이 오죠. 자, 다음 이제 609페이지. 자, 609페이지에 몇 번이야? 7번. 자,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 형태는 무엇인가? 자,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또 조업도가 0이면 총원가도 0이다. 뭐죠? 말만 살짝 바꾸면 흔들리죠 우리. 첫 번째 거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단위당 원가. 그죠? 조업도가 0이면 총원가도 0이다. 그러면 100이면 얘도 100이겠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순간 얘가 뭐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변동비죠. 여러분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제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느낌이 더 잘 와요. 처음에 이제 한글 그래서 한글이 어렵다고 한 거야.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제가 숫자 가지고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막상 문제 풀면 숫자는 없어요. 근데 숫자로 한번 보고 나면 이해가 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자, 다음. 다음 617페이지로 갑시다. 자, 6번 다음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Y축을 쭉 보니까 총원가 그래프들이죠. Y축을 보고 딱 느껴서 첫 번째 기억은 변동비, 리을은 고정비, 디귿은 준변동비, 리을은 준고정비죠. 자, 그럼 1번 기억은 조업도 변동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맞는 이야기죠. 이번에 리은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아니죠. 총원가가 일정한 거고 단위당 원가는 고정비는 반비례하는 거니까 2번은 틀렸죠. 그죠?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하는 거고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비 그림이죠. 리은도 지마의 총원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거는 변동비지. 그래서 리은은 2번은 틀렸고 디귿의 대표적인 예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있다. 얘네들 기본요금 있고 돈 쓰는 거야. 그죠? 자, 다음 4번에 리을은 일정한 범위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발생액이 달라지는 중고정비를 나타낸다.
맞죠? 어느 수준까지는 일정하다가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다음 또 626페이지로 갈게요. 육 번 앞면에 있는데 살짝 바꿔놨을 거예요. 자, 6번 원가 구성 요소의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기본 원가를 보면 직접 농업이 직접 재료비니까 기본 원가는 다 맞다. 그죠? 1, 2, 3, 4번이. 그럼 이제 가공비는 직접 농업이 제조 간접비죠. 그럼 봤더니 제조 간접비 3번이 직접 재료비가 적혀 있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제조 원가는 전부 다 맞을 거고 4번에 간접 재료비 또 이렇게 적어놨죠.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다 라고 바라보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이번에도 3번이네요. 자, 다음 638페이지. 자, 6번. 다음 중 조업도 증감에 관계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요소는 얘는 뭐죠? 조업도 증감에 관계없이 관련 범위 내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것. 고정비 원가 형태잖아요. 고정비 원가 형태는 그러니까 그거 1차료.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다음 647. 지겹죠? 다 왔어요. 647번에 7페이지에 7번. 다음 원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전기, 수도 요금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본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용량에 비례하여 종량 요금을 증가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이건 어떤 형태죠? 준변동 원가 형태죠. 자, 그럼 1번에 조업도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의 두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준변동 원가 이야기죠. 자, 그럼 다음은 계단 원가라고도 한다. 이건 준고정 원가를 제가 계단 같이 생겼다고 계단 원가라고 한다라고 했죠. 다음 준변동비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3번 왔고 이렇게 변동비와 고정비가 섞여 있는 것도 준고정비와 준변동비를 우리는 혼합 원가라고 다루는 거야. 믹스드 코스트라 적혀 있죠. 답은 3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6번 위에 있는 거 볼게요. 위에 6번. 자,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취득원가는 200만 원, 고정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만 원이다. 동 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 60만 원에 처분 가능하며 10만 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경우 80만 원에 처분할 수 있다. 항상 여기까지 열심히 너무 읽으면 안 돼요. 마지막 물어보는 게 뭐죠? 매물원가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이거 고친다면 얼마? 이거 생각하지 마. 일단 끝까지 물어봐서 뭘 물어보는지 봐야 돼. 매물원가는 이미 했죠? 자, 매물원가는 얼마예요? 그렇죠. 감가상각 한 장부가액이라 그랬죠. 그럼 200에 사서 150이 있잖아. 빼면 50만 원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아직 뭘 선택했는지 모르잖아. 그죠? 두 중 선택하면 선택 안 한 애가 기회원가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지금 얘가 바로 팔면 60만 원인데 바로 팔았어요. 근데 10만 원에 수리비 들여서 80만 원에 팔면 70만 원이 갈 수 있겠죠. 그 70만 원이 기회원가 되는 거예요. 60만 원에 바로 판다면. 근데 수리해서 팔면 60만 원이 기회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두 개면 한 개가 선택하니까 이제 매물로 넘어가고 그럼 선택 하나만 있으면 걔가 기회원가인데 이제 두 개 이상이 돼 버리면 이제 기회원가와 회피 가능 원가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게 이런 식인 거예요. 저와 같이 말로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막 한 게 문제 풀면은 얘네들 요소들은 막 나오죠. 그래서 원가 이계가
많은 사람들이 계산 문제라고 오해를 하는데 지금 방금 본 것도 위아래 숫자 있는 것보다 글자가 더 많았잖아요. 얘 5문제가 뭉쳐져 있어요. A형은. 그러면 지금 위아래로 다 그리기 때문에 제가 원가 얘기할 때 엄청 여러분한테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설명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 얘네들 설명한 거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가가 뭔지에 대해서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이만큼 많이 풀었어요. 그죠? 우리 이거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제가 노력 대비 효익이 가장 큰 게 원가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거 한 번만 생각만 잘하면 우리 시험 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답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손도 못 댈 거라고 생각 사람들 왜 했다가 알고 나면 확실히 알겠는 답이 원가액밖에 없어요. 도대체 재무회계가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서 쉬었다가 이제 재밌는 요소별 이제 제대로 원가회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쉬었다 합시다.